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심신상실 상태라는 법의학 자문 회신을 받은 날 비로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23 가단 112-988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0년 2월 9일 01시에서 02시 사이에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5% 만지 상태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습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 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판단, 원고는 2010년 2월 9일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3년 전부터 우울증이 있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아픈 곳은 없습니다. 망인이 술, 담배는 조금씩 하는 편이고 이날도 마지막 통화 전에 통화를 하였는데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맥주 한 캔을 더 마시고 잘 거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9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사인 목맨사 추정, 간접사인 우울증으로 하여 내사종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1일경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년 2월 25일 망인이 처방받은 자나팜, 트라조논, 에나폰, 프리스틱 등의 부작용이 자살충동이고 이러한 향정신성 약제는 뇌신경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음주한 상태에서 약제를 복용하면 상승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 정도라면 우울증의 치료제를 같이 복용함으로써 중추신경의 억제가 더욱 심해져 심신상실자의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법의학 자문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19일 지법률사무소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여 2021년 3월 10일 F주식회사에 손해사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망보험금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2013년 3월 17일 재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3년 3월 21일 H로부터 재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로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망인의 사인을 단순히 우울증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가 내사 종결되고 피고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당한 마당에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여 그 사망 원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분명히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1년 2월 25일자 법의학 자문으로 망인이 음주와 향정신성 약물을 같이 복용함으로써 상승작용이 발생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태에서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을 때 비로소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자살의 성격에 관한 쟁점은 단순한 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평가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므로 일반인인 원고에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단순히 음주나 우울증에 의하여 일어난 자살이 아니라 망인이 처방받은 각종 약제와 음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 심신상실 상태가 된 망인이 자살을 한 사건으로 보이는 바 관련 의학 전문 지식을 가지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인식하기는 더욱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원고는 2010년 2월 9일 망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때 곧바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까지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21년 2월 25일 법의학 회신을 받은 때에 비로소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일부터 5개월이 지나기 전에 피고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무렵 법률사무소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여 원고의 사망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구비하여 타 보험사에 재심사를 청구하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보험금 청구권자인 이의 보험금 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꾸준히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망인이 자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 자문 회신을 받은 2021년 2월 25일경에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